오늘 국방부 이영빈 기획조정실장님의 클래식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니 좀 바로 풀 텐데. 유튜브 이거 쉽지 않아요. 실장님이신 이영분 실장님의 특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커서 육성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마이크 들고 하겠습니다. 아니, 괜찮. 듣기가 좀 불편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뭐 감히 문인 여러분께 제가 특강이라는 명분으로 뭐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좀 그냥 재미있게 에피소드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혼입니다. 그래서 가끔 소개팅을 하는데요. 미혼이라고 이야기해. 나도 미혼입니다. 저기 학부 선배님이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나가면은 그 여성 파트너가 이렇게 제가 이제 국방부 다닌다 그러면은 가만히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군인이세요? 근데 군인은 아니거든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되게 조금 오해하시는 경우가 국방부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부 부처 잘 아시는 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그렇죠? 산업통상자원부, 뭐 외교부도 잘 아시죠? 이런 데는 당연히 그냥 일반 공무원이 근무한다고 당연히 느끼시고 아실 텐데 이상하게 국방부라고만 하면은 군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우리 국방부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뭐 국방성이라고 합니다. Department of Defense, DOD라고 하는 국방성도 펜타곤이라는 건물에 있죠. 굉장히 유명한 건물인데요.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펜타곤이나 한국의 국방부 모두 70% 이상이 공무원입니다. 문민입니다. 문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군인이 이제 각 군 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다른 얘기고요. 정부 부처인 국방부에 있는 사람의 구성 비율은 되게 이제 7대3 정도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군인에 관련된 국방 정책을 직접 하면 모순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50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들의 의식주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일을 실제로 집총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이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행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국방 예산 61조 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편성하고 여러 분야의 의식 피복을 나눠주고 급식을 하고 무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저희들이 정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일이 그 정책을 이제 세우고 수립하고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해가 이제 국방부라는 이름이 워낙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조금 이제 제가 깊이 있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계엄이라든지 또 탄핵이라든지 조금 이제 좀 우울한 키워드가 좀 많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국방부의 일원으로서 우리 군의 50만 국군이 지금 사실 조금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 장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좀 조기에 사기가 충천되고 조직이 안정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는 문민이 좀 많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 별거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죠. 국방부 장관이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가 1948년에 정부 수립한 이래로 50명의 국방장관을 배출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항상 저희들이 미국을 벤치마킹하는 데다 보니까 미국의 국방성은 여기 좀 마침 이렇게 돼 있는데 30명 정도의 국방장관을 배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문민의 비율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방부 장관은 50명 중에 5명만 문민 출신이고 나머지 45명은 다 우리 대장 출신, 중장 출신 같은 그런 장교 군 출신으로 이제 돼 있으시고요. 미국은 이게 지금 한국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은 거꾸로입니다. 27명이 다 문민 출신이고 딱 3분만 군 대장 출신이십니다. 예, 그걸 아셨습니까?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초기에 이승만 정권 그리고 장면 정권까지 그 정권에 5명 정도의 문민 출신 장관이 국방장관이 있으셨고요. 그게 이제 1960년까지잖아요.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군사정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일어나고 나서는 육군 출신이 좀 주로 많이, 물론 해병군 출신도 있습니다만 장성 출신이 국방장관을 거의 이제 독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군이 이 시스템상 군사력이라고 하는 물리력이 투사된다고 표현하는데, 저희들이 투사되려면은 엄격하게 통제를, 문민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선출된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거를 군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휘 명령 체계를, 그거를 문민으로부터 그런 힘이 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사람이 이제 그 권한을 가지라고 헌법에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군인이 직접 군인의 그 물리력을 투사하다기보다는 문민이 그걸 투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되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럼스펠드라든지 맥나마라든지 하는 국방장관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분들이 육군 대장, 해군 대장 출신이 아니에요. 포드 자동차 사장, 그리고 제약회사 회장, 이런 분들이 CEO들이죠. 예, 일반 기업의 CEO분들이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이 돼서 국방부 270만에 달하는 미군 그 대군을 움직이는 겁니다. 다만 딱 3명이 군 출신이시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영웅이었던 마샬 장군이랄지 최근 트럼프 1기 때의 장군이었던 제임스 매티스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른바 시빌리언 컨트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빌리언 컨트롤. 시빌리언이 시민이잖아요. 시민, 문민. 그래서 시빌리언 컨트롤이라고 하는 문민 통제의 원칙을 자유민주 국가로서 가장 잘 지키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렇다고 문민 통제 원칙 잘 안 지켜지고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제 저희들 같은 이제 문민 직원들이 열심히 사실은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쟁과 또 전쟁을 택할 것인가, 전쟁을 택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 전투를 바로 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그런 약간 그런 식으로 뭐랄까 이제 그걸 이제 호전적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제어하고 억누를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하고 재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 몫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제 그 소개팅할 때 두 번째 놀라는 게 또 좀 군인 아닙니다 이러면 이제 놀래고요. 두 번째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놀랍니다. 아니 국방부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음악을 좋아한다고 그러고 뭐 책을 썼다고 그러고 되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 서울시립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이런 게 다 모체가 어딘 줄 아십니까? 1940년에 만들어진 육군교향악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악대라는 것이 서양 음악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제 개화기 때 처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서편제나 이런 영화 보시는 것처럼 우리 나름의 고유한 국악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서양 음악이 들어온 것이 이제 개화기 이후로 들어왔잖아요. 그때 생각을 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악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군악. 그래서 군악대라든지 교향악단이라든지 이런 서양 음악이 들어왔을 때 양악이라고 표현하죠. 예, 그것이 시초가 되는 게 다 바로 밀리터리 밴드 아닙니까? 예, 군에서 사실은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군이라는 게 단순히 총을 갖고 탱크를 갖고 싸우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을 제식을 정렬하고 그 통솔된 범위 내에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물리력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런 제식 훈련부터 의식을 갖출 때 유니폼을 같이 똑같이 맞춰 입는다든지 이런 것부터가 다 하나의 정신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예. 군이 사기를 먹고 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다 거기서 이제 출발하거든요. 옛날에 수나라가 우리 고구려를 치러 왔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나라, 수나라 다 마찬가지인데 그 외국 그 군에 우리 그 국악을 막 들려주고 해서 옛 산천이 떠오르게 하고 그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해서 그들은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는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사기 춤추를 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심리전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악이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 군에 굉장히 가깝고 중요한 장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감히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 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고전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문학에 많이 프렌들리하게 연결될 수 있는 말이죠. 고전이 곧 문학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문학만이 고전은 아니고요. 예, 사서삼경이라든지 중국의 홍루몽이라든지 삼국지라든지 이런 것만이 뭐 최고의, 물론 그게 최고의 고전이지만 그것만이 고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문학과 기타 다른 분야 장르의 음악, 미술, 건축, 조각 이런 예술, 독일어로 쿤스트, 아트 예, 이것을 사실은 망라하는 것이 고전이죠. 고전은 시대의 흐름에 관계없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형이상학적으로 최고의 인류의 훌륭한 어떤 정신적인 유산 이런 걸 이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고전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문학을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숙지를 많이 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향전 등 뭐 5대 판소리 예, 다 숙지하고 문학책에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런데 저는 음악 미술을 고전이란 카테고리로 언뜻 이해하면서도 강조를 많이 안 하는 그 풍토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을 얘기할 때는 이걸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면 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문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예. 예. 로마 계급에서 이 고전의 영어판의 어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전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고전을 클래식이지 않습니까? 클래식. 예, 제가 맨날 머릿속에 두고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피라미드 구조에 원래 인간의 계급, 시민 계급의 구조는 피라미드거든요. 로마 시대에 잘 안 보시나요? 시민 계급을 최상위 계급을 뭐라고 불렀냐면 클라시쿠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분들이 지도층인 거죠. 이 모든 철학적인 걸 정리하신 분이 있어요. 공자님이십니다.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이 활악하되 방탕하지 않으면 그것이 예악이고 이게 요사스럽고 방탕하게 되고 하는 것을 사악이라고 한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예악이 흥하면 나라가 흥하고 사악이 흥하면 나라가 망한다. 음악이 방탕해지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다 취향이 있고 누구나 어떤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거리에서 들려오는 음이 제가 원하는 노래를 틀려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리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것이 소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음을 제가 찾아서 듣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우린 수동적으로 좀 음을 이렇게 폭포처럼 내려치는 음을 계속 듣고 사는 거죠. 버스에 오르면 버스 기사님이 울려 퍼지는 저 음악이 내가 좋을 수도 있지만 듣기가 싫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취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약간 공자님이 얘기하신 거는 예악과 여긴 예절의 예자를 쓰고요. 사는 이제 사인이 사자를 쓰는 겁니다. 예악과 사악이라는 걸 나눴을 때 본인한테 맞고 자기가 들었을 때 건강과 정신에 좋은 거를 예악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사악은 그것이 반대인 경우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제가 피타고라스와 공자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동서의 철학자가 서로 다르고 그러긴 한데 이게 또 통하더라고요. 예, 통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어와 그 언어는 틀린데 이것이 서로 갖고 있는 정신은 같다라는 것을 제가 음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게 놀라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주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좀 찾아서 듣는 것이 어떨까. 예, 꼭 클래식 음악만 들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20세기에 와서 이런 클래시쿠스부터 시작하고 여러 예술의 어떤 장르로서 시작했던 이 음악이 점점 우리가 바쁜 사회가 돼가고 있잖아요. 1시간씩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 소나타 이런 곡들은 아무리 못해도 30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이제 점점 효율성을 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대중음악들이 귀에 쏙쏙 들리는 멜로디와 함께 4분 안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분을 넘어가면 이제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 체질이 이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됐고 인터넷 발달 후에 이 핸드폰 발달 후에 쇼츠가 이렇게 우리가 범람하고 계속 그걸 봅니다. 우리 MZ 세대는 특히 쇼츠 아니면 못 살죠. 그게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은 뭐 대하소설도 있고 물론 시 같은 경우에는 짧은 그 시 몇 구절로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지만 대하소설을 읽을 만한 그런 도량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잊혀져 가고 그런 인내심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 이것은 왜 그런 것일까? 어려서부터 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가까이 하고 섭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지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 교과서 이런 거 보면 혹은 음악 감상을 하겠다라는 걸 보면은 너무 입시에 딱 맞춰서 해놨어요. 뭐 고교 감상 필수 100곡. 아니 이게 너무 예술을 학문적으로 한다든지 규격화한다든지 그러면 너무 그건 예술이 아니거든요. 그 순간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걸로 너무 배워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삭막한 사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미에 그냥 개인상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얘기를 그 강의로 이제 푸는 걸 가끔 제가 하는데요. 3월 3일 날 그 역삼동에 있는 사랑비 문화센터라고 제가 클래식 강연을
음악을 이제 들려드리고 렉처도 하고 그 렉처 콘서트 형식인데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가끔 하는데요. 3월 3일 날 17시에 이제 다들 제 청중들은 저한테 이제 붙잡혀서 2시간 반 동안 고문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리면서 이제 실제 거기에 가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하이엔드 오디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도 들려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혹시라도 예전에 한번 우리 단톡에도 한번 제가 유사한 그런 그런 걸 올려드렸었습니다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오셔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이런 이제 여러 앞뒤 안 맞는 이 서사들을 또 이렇게 좀 짧게 그 연합TV에서 이렇게 취재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합뉴스 TV의 짭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짭 TV 채널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인터뷰식으로 해서 이제 따간 것이 영상으로 좀 남아있는데 나중에 우리 유튜브 국보문화TV 개국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한번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소식을 오늘 좀 알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임무영 부이사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보에서 이런 분이 계시구나. 지휘도 지휘지만 이렇게 음악 잘하고 참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우리 실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명강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는 이 국보라는 게 아주 국보란 국보문학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 열정적으로 하시는 이사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문학단체에서 문인협회, 우리 한국의 제일인 문인협회 간부들을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잡지에다 실립니까? 어림없지요. 실백편이 되는 그런 책자도 발간하고 또 한 번 그 놀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국보의 자랑 항상 어디 가더라도 난 국보 문인이다 이렇게 하면 다들 다시 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이사장님의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열심히 해서 이사장님을 도와서 우리 국보를 더 빛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3월 3일 날 국보 산악회에서 처음으로 3월 4일이죠. 3월 4일 날 국보 산악회에서 산책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요? 트레킹. 그걸 하는데 처음 하는 겁니다. 첫 행사예요. 그래서 많이 좀 참석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걸 바람으로 아까 안정만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파서 못 나오니까 꼭 이야기 좀 해달라고 선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3월 4일 날 여기 일자산 가는 겁니다. 일자산 아주 평평하고 일자 아닙니까? 일자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일자를 쭉 가는 거니까 꼭 참석해서 우리 국보를 또 한 번 놀래게 또 한 번 이렇게 자랑스럽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